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SAP 코리아에서 서스테이너빌리티 리드 담당하고 있는 현진완입니다. 오늘의 이제 마지막 순서로 제가 탄소 감축 및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SAP S/4HANA EHS Environment Management 그리고 SAP Product Footprint Management라고 하는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아젠다는 이렇습니다. 우선 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탄소 배출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기업을 경영하시는 관점에 있어서 어떤 의미로 변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업에서 관리하셔야 될 이 탄소 배출 관리의 관리 포인트들, 관리 방법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들을 지원하는 SAP의 솔루션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특히 이제 탄소 배출 관리 영역은 저희가 이 ESG라고 부르는 여러 이 넓은 범위 안에서도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ESG라고 하는 것이 앞서 들으셨던 것처럼 사실 재무 영역과 비재무 영역의 통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탄소 배출 관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선두에 서서 재무 영역과 비재무 영역이 통합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앞서 보신 여러 가지 이제 공식 표준들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탄소 배출 관리와 관련된 것들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데요. 지금 이 탄소 배출 관리에 대해서 사실 더 이상은 이제 비재무적인 지표로 보는 관점의 시대는 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제 권역들이라던가 혹은 각 국가들에서 탄소에 실제로 비용을 매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탄소세라던가 혹은 탄소권과 관련된 거래제 등을 이제 시행을 하면서 기업들이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하거나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 발생시키는 탄소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하게 하고 관련된 탄소의 비용들을 부과하게 함으로써 실제로 기업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탄소로부터 발생하는 비용들이 재무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환경들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시장이라던가 여러 규제 변화 사항들이 이 탄소 배출 관리에 대해서 기업들이 더 이제 신경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요. 그러면 이 탄소 배출 관리와 관련해서 기업에서 관리해야 될 포인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배출 관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엔드-투-엔드의 과정으로 기업에서는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환경과 관련된 리스크, 그 중에서도 온실가스나 탄소 배출과 관련된 리스크들을 인식하시는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요. 탄소 배출을 실제로 측정하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면서 어떤 지점들이 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포인트인가를 발견하는 게 기본적인 이 탄소 배출 관리의 관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 관점에서 관리하셔야 되는 탄소 배출에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사업장 단위의 탄소 배출, 전사 관점의 탄소 배출입니다. 그래서 사업장 단위의 탄소 배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익숙히 알고 있는 이런 그 사업장이라던가 설비라던가 배출 위치 같은 이런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그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들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들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의 관리 포인트는 제품 단위의 탄소 배출 관리입니다. 그래서 위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을 기준으로 이러한 탄소 배출들을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의 방식과는 다르게 이 배출량에 대한 측정뿐만 아니라 제품의 구조나 제품의 설계에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것들까지도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들이 바로 오른쪽 제품 단위 탄소 배출 관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일단 탄소를 측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왼쪽 이 사업장 단위, 그러니까 로케이션 단위의 탄소 배출량 관리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밸류 체인들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스콥 1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실제 제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이 배출량들을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콥 2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시설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구매해오는 여러 가지 에너지에서 발생되는 것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것들을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스콥 1이나 2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라던가 혹은 탄소거래권에 이제 대상되는 기업들은 많은 부분 상당량 이제 관리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어려운 부분은 사실은 우리의 사업장을 떠난 부분들, 우리의 사업장까지 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들, 우리의 사업장을 떠나서 고객의 손, 그리고 혹은 물류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어떻게 측정하고 관리할 것인가 가 스콥 3라고 하는 이제 그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 영역을 관리하는 것들이 지금 기업의 탄소 배출 관리, 특히 이제 사업장 단위의 로케이션 단위의 탄소 배출 관리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그런 이제 그 상황이고요. 오른쪽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사업장 단위 혹은 전사 단위에서 우리가 총 얼마를 이제 배출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관에다 보고하거나 혹은 공시에 포함하거나 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제품 단위의 탄소 배출은 우리가 고객에게 납품을 할 때 혹은 우리가 어딘가에 수출을 할 때, 수입을 할 때, 제품을 갖고 실제 거래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이 측정되고 관리되고 측정된 값에 따라서 비용이 부과되는 그런 이제 환경들을 현재 기업에서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제품 단위의 탄소 배출 관리는 사실 배출량뿐만 아니라 제품의 구조나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공정이나 자재에 대한 정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보들과 배출량 정보들을 가지고 각 크게 한 5가지의 단계를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감축 지점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5가지의 단계는 우리가 구매해오는 원자재, 우리의 생산 공정, 그 다음에 우리가 물류 납기를 하는 그 물류의 과정, 고객이 사용을 하시는 시점, 그걸 폐기할 때 발생하는 혹은 재활용할 때 발생하는 것, 그렇게 5개로 나누어서 제품과 관련된 탄소 배출량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 관점에서 이제 관리된 이 측정된 배출량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고객에게 납품할 때 우리가 이 제품에 대해서 단가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객에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 제품이 발생시키는 탄소 배출량들을 공개해야 할 때 많이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관련된 것들은 뒤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크게 2가지의 관리 포인트들이 있고, 요 관리 포인트들을 지원하기 위한 SAP의 솔루션이 왼쪽은 SAP S/4HANA 저희 이제 ERP 안에 있는 Environment Management 환경관리 모듈에서 관련된 내용을 지원을 하고요. 오른쪽은 SAP Product Footprint Management라고 하는 저희 클라우드 솔루션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솔루션이 배출량이라던가 제품에 대한 마스터 정보 혹은 제품에 대한 구조 정보 같은 것들을 ERP와 연계해서 실제 트랜잭션 정보들을 갖고 이 제품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그 5가지 단계에 맞춰서 평가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까 하는데요. 가장 먼저 이 SAP S/4HANA EHS Environment Managemen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줄여서 이제 환경관리 모듈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환경관리 모듈은 ERP 안에 있는 다른 모듈들처럼 구매관리라던가 생산관리라던가 혹은 판매관리 같은 다른 모듈들처럼 ERP 안에 인베디드 되어 있는 모듈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모듈은 기능을 액티베이션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형태로 같은 인스턴스 안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환경관리 모듈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보면요. 이런 환경관리와 관련된 규제사항들을 관리하는 기능을 먼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탄소 배출이라던가 온실가스에 집중해서 이 온실가스의 환경 규제에 대한 내용들만 쭉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 기업의 그 사업장에서 관리하셔야 되는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규제들은 이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규제들이 존재합니다. 폐수와 관련된 것들, 폐기물과 관련된 것들, 그 외에 여러 가지 공기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것들, 여러 오염원에 대한 그 관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들을 하기 위한 규제들을 따라가야 하고요. 그런 규제들을 사실은 늘 실시간으로 따라가고 트래킹하고 변경사항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이제 업무의 그 버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SAP 이제 환경관리 모듈에서는 이 규제 콘텐츠를 관리하는 외부 이 규제 콘텐츠 사업자와 파트너십이 되어 있어서 시스템 안에서 직접적으로 규제 콘텐츠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환경 규제와 관련된 콘텐츠들을 임포트 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요. 그러면 그 규제가 적용되는 우리의 사업장은 어디고 그 사업장 아래에 여러 설비들이라든가 배출 위치들은 어딘지를 기준 정보로 정의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있고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저희가 배출 설비에 대한 위치 정보들을 계층 구조화해서 그 계층 구조화된 구조에서 어떠한 규제들을 준수해야 되는지를 매핑을 하고 그 각각의 위치에서 수집해야 되는 데이터들의 시나리오들, 이 어떤 데이터를 어떤 주기로 수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나리오들을 만드는 것, 그리고 만들어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보고하는 것, 계산해서 보고하는 것까지를 기능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이제 환경관리 모듈 안에서 지금 저희의 이제 파트너 규제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인 레그스캔의 정보를 확인하는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레그스캔이라고 하는 그 규제 파트너사에서도 저희 한국어 기준으로 이 한국에서 사업장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환경 규제나 다른 규제 사항들에 대한 콘텐츠들을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지보수되고 있는 콘텐츠들을 시스템 상에서 직접적으로 추출하셔서 업데이트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추출된 규제 사항들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우리 그 사업장이라든가 설비의 위치들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 그런 시나리오들을 만드실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그 규제 콘텐츠들을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의 규제 콘텐츠뿐만 아니라 여러 글로벌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글로벌 규제 콘텐츠들도 충분히 이제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규제들이 변화했을 때 이 변화 사항에 대한 것들을 담당자에게 알려주는 기능들을 파트너 솔루션과 연계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규제 콘텐츠에 대한 자동 추적 및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규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배출 설비에 대한 데이터 그 수집에 대한 시나리오들이 준비가 되면 해당 시나리오들을 가지고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기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하실 때는요, 수동으로 당연히 수집을 하실 수도 있고 대량으로 이런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기능들도 당연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그 환경관리 모듈을 위해서 제공하는 API를 통해서 대량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업로드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자동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미들웨어들을 사용을 해서 이런 그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요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집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배출 위치 기반으로 사업장의 배출 총량에 대한 계산을 하게 될 거고요. 이 수집된 데이터들은 원하시는 형태로 얼마든지 슬라이스 앤 다이스해서 보실 수 있는 데이터 탐색의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탐색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해 볼 때도 단순한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추출해서 보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원하시는 보고서 출력 양식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그 양식에 맞춰서 보고서를 출력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환경관리 모듈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보고 양식이라던가 혹은 계산식 같은 경우에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콥 1, 2, 3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하거나 내부적으로 관리하거나 혹은 외부에 이런 공시 기준에 맞춰서 이런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고 싶을 때 스콥 1, 2 그리고 3의 일부 카테고리들에 대해서 SAP가 그런 것들을 계산하실 수 있는 계산식에 대한 표준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콥 1, 2는 당연히 이제 그 고정 설비라던가 이동 설비, 그다음에 구매한 전기나 가스에 대한 여러 그 계산식들 같은 것들을 표준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스콥 3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스콥 3를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으로 나누는데 업스트림의 이제 대부분의 카테고리들을 커버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다운스트림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이 다운스트림 물류에 대한 부분들을 표준 이 시나리오로 샘플 시나리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스콥 1, 2, 3 기준으로 리포팅하는 것들 뿐만 아니라 그 각 국가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이런 그 규제 사항들에 대해서 이 파트너사의 이 규제 콘텐츠 외에도 기본적으로 SAP가 제공하고 있는 규제 콘텐츠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도 해당 이제 권역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경우에는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 수집된 데이터들을 아까 보신 형태처럼 슬라이스 앤 다이스에서 보시는 데이터의 탐색 형태로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저희가 기본으로 제공해드리는 그 SAC 안에서 기본으로 제공해드리는 이러한 BI 콘텐츠들을 통해서 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에 대해서 이 온실가스의 전체 배출량이 연간 얼마나 되는지 혹은 월간 얼마나 되는지 탑5 배출 위치는 어딘지 배출 사업장은 어딘지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기본 BI 콘텐츠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기본 BI 콘텐츠들을 활용을 하셔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사업장들에서의 배출량들을 기본적으로 분석해 보실 수가 있고요. 배출량에 대한 예측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솔루션 안에 기본적으로 이제 아주 단순한 예측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SAP Analytics Cloud 같은 솔루션들을 연계하셔서 고급 예측, 시계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고급 예측 기능으로 다양한 이제 예측 알고리즘들을 가지고 이 배출량에 대한 예측들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집된 데이터들은요, 여러 가지 형태로 가공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장을 기준으로 이러한 그 탄소 배출들을 관리를 하실 때는 결국에는 사용 목적이 우리가 어딘가에 공시를 하시거나 혹은 관에다가 제출하시거나 하는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그런 것들 이제 보고서들을 만드시고 혹은 공식 콘텐츠로 이제 그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프레드시트의 형태로 우선 출력해 보실 수가 있고 원하시는 형태의 보고서 양식으로 출력을 해 보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제공해드리는 API들을 가지고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SAP Sustainability Control Tower라고 하는 솔루션에서 공시에서 사용되는 이 원장의 그 소스 데이터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AP Sustainability Control Tower라고 하는 솔루션이 앞서서 이제 설명이 됐을 텐데요. 이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원장 그 중에서도 이 환경과 관련된 온실가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채우는 이 데이터의 소스가 되는 시스템이 바로 ERP 안에 있는 이 환경관리 모듈이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환경관리 모듈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좀 드렸고요. 환경관리 모듈을 실제로 EU ETS 기반으로 해서 배출권 거래제에 활용하고 있는 이제 그 선도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RH 마그네시타라고 하는 내화물질 기업의 사례들을 조금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이 사례는 저희가 동영상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동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RHI Magnesita ist Weltmarktführer in der Feuerfestindustrie. Feuerfestprodukte werden in industriellen Hochtemperaturverfahren weltweit verwendet. Sie sind unverzichtbar für ein modernes Leben und sind in jedem Auto, Handy oder Haus zu finden. Denn ohne unsere Feuerfestprodukte, die Temperaturen jenseits von 1200 Grad standhalten, ist keine Stahl-, Glas- oder Zementproduktion möglich. Wir halten die globalen Industrien am Laufen und das seit über 180 Jahren. Der Hauptrohstoff ist Magnesit und Dolomit und aus dem entstehen dann die feuerfesten Endprodukte, die dann wirklich in der Stahlindustrie oder in der Zementindustrie, Glasindustrie eingesetzt werden. Mein Name ist Eva Fröhlich, bin seit 11,5 Jahren bei der RHI Magnesita und arbeite in der Umwelt- und Energieabteilung. Ich und meine Kollegin sind hauptsächlich für die Erfassung der CO2-Daten weltweit zuständig und auch natürlich auch der NOx und SOx-Daten. Und die haben wir in dem SAP GET-System. Das ist das Global Environmental Tracking System und das ist für uns die Erfassung der Umweltdaten weltweit. Hallo, mein Name ist Angelika Hofner-Ressler. Ich arbeite bei der RHI Magnesita seit über 11 Jahren. Bin zurzeit in der Abteilung für Umwelt und Energie zuständig und wir erfassen weltweit bei unseren Werken die Emissionsdaten und Energiedaten. Wir haben die Emissionsdaten weltweit davor schon jährlich erfasst, im Anfang des Jahres. Somit hatten wir eine jährliche Analyse. Durch das neue System ist es jetzt möglich, alle Werke weltweit monatlich zu erfassen. Ja, ich habe jetzt ein monatliches CO2-Reporting und Energiereporting in einer Qualität, wie wir es vorher nicht hatten. Ein wirklicher Vorteil ist, dass wir das Tool mit bestehenden SAP-Tools am Werk verknüpfen können. Man kann mehr rauslesen, es ist auch leicht, einen Ausreißer zu erkennen. Wir sind dann bei SAP geblieben, weil die Datenfrequenz könnte ich unendlich steigern. Bis zu sekündlich haben wir sicher kein Thema. Also ich war da sehr positiv überrascht, wie schnell, unbürokratisch und flexibel das gelaufen ist. Die hohe Flexibilität ist auf jeden Fall ein großer Vorteil.
auch, dass je nach Werkwunsch gewisse Anpassungen möglich sind. Das Tool hilft mir, den Überblick zu bewahren. Also wir arbeiten jetzt seit 1,5 Jahren sehr intensiv und wir sind eigentlich sehr zufrieden, da auch unsere Anpassungswünsche bis jetzt eigentlich immer berücksichtigt werden konnten. Ja, also ich muss sagen, ich bin mit SAP sehr zufrieden. Wir haben im Emissionshandel immer wieder Änderungen oder so und das läuft also sehr, sehr rasch und sehr angenehm. Ich möchte mich da also durchaus bei SAP auch bedanken. Die Zusammenarbeit ist sehr, sehr gut. 네, 앞서서 이제 RHI 마그네시타의 사례를 보셨고요. RHI 마그네시타는 이제 환경관리 모듈을 이용해서 여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플랜트들의 환경 규제를 대응하시고, 그다음 배출권 거래제에 대응을 하시기 위해서 저희 솔루션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솔루션은 SAP Product Footprint Management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환경관리 모듈에서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출 설비의 위치, 사업장, 전사 같은 위치나 밸류체인 공급망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배출량을 추적하고 관리하고 보고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라고 하면, 프로덕트 풋프린트 매니지먼트는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배출량뿐만 아니라 제품의 구조나 공정, 자재에 대한 정보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계산된 결과를 보통 어떤 데 이제 사용을 하시냐면요. 일반적으로 고객이 직접적으로 요구하시는 또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특정 업체의 그 완제품을 만드는 업체에 납품을 하는 부품업체 혹은 소재업체인데, 그런 업체들, 그 완제품을 만드는 업체에서 우리가 만드는 부품이나 소재의 그 제품당 탄소 배출량을 알려달라라고 요구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고객들이 유럽 시장에 있으신 경우에는 유럽의 자체적인 이 넷제로 계획이라던가 이런 규제에 따라서 그 권역에서 이제 완제품들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시는 그 고객분들이 자신들의 제품의 넷제로를 가기 위해서 이런 탄소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그 공급사에다가 요구하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이 우리 제품의 탄소 배출량들을 계산해야 되는 그런 이제 니즈들이 있으시고요. 또 하나는 고객이 직접 요구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우리 산업이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이런 것들을 어떤 소구 포인트로 사용하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하면, 이런 친환경, 탈탄소 혹은 저탄소 제품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산업이다라고 하면, 시장 내에서 이러한 탄소와 관련된 그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이러한 그 탄소와 관련된 것들을, 제품과 탄소와 관련된 것들을 측정하고 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산업들은 대부분 그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이 탄소의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탄소의 양들을 측정해서 예를 들어서 특정 시장에다가 수출하거나 수입할 경우에 그 탄소 배출 양만큼의 배출권 같은 것들을 사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제품을 생산하시는 데 있어서 제품 원가 관점에서 이 탄소가 하나의 이 팩터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의 어떤 가격 경쟁력 혹은 마진 경쟁력을 관점에서 이런 탄소와 배출 관련된 것들을 접근하셔야 되는 그런 니즈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우리가 탄소 배출을 특히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디서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할지 아직 명확하지 않을 때, 우리가 특정한 제품에서의 탄소 배출량들을 보고 각각의 탄소 배출량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추적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든 완제품이 특정 그 자재에서 탄소 배출량이 많았는지, 특정 공정에서 그런 배출량이 많았는지, 혹은 우리의 노후화된 설비에서 배출량이 많았는지, 우리가 사용한 물류업체에서의 배출량이 많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감축 지점들을 찾아야 할 때 우리 제품에 대한 탄소 배출량들을 실제 트랜잭션 값들을 갖고 평가해야 될 니즈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니즈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SAP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이 바로 SAP Product Footprint Management라고 하는 솔루션입니다. SAP Product Footprint Management는요, 만약에 이러한 그 IT 솔루션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을 때 겪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소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 제품 수명 주기에 걸쳐서 탄소 배출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배출 원인들을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한두 개의 제품이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모든 제품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동화해서 평가할 것이며 그다음에 탄소 배출과 관련 제품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측정하는 방식들 혹은 표준들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개별 기업으로서 어떻게 따라갈 것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정보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자재들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들의 예를 들어 평균값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려움들, 이런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나의 패키지 솔루션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프로덕트 풋프린트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풋프린트 매니지먼트는 기본적으로 이런 제품 단위의 탄소 배출량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ERP에 있는 여러 비즈니스 데이터들을 재사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들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자재에 대한 정보들이라던가 혹은 제품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원가 구조에 대한 정보들, 그다음에 실제로 구매한 트랜잭션들이라던가 투입한 자재에 대한 것들을 이제 비즈니스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재활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에코인벤트 같은 이 LCIDB 사업자들과 파트너십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LCI 값들 혹은 세컨더리 값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AP 프로덕트 풋프린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솔루션은 ERP에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제품 레벨에서의 탄소 배출량들을 여러 단계에 걸쳐 평가하고 계산하고 감축 지점들을 찾아주는 솔루션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솔루션의 이제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S4HANA라고 하는 ERP 안에서 이런 중요한 비즈니스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재사용하는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 투입되는 여러 가지 마스터 정보들이라던가 혹은 우리가 이 플랜트 프로덕트 레벨로 이 탄소 배출량에 대한 것들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직 구조에 대한 정보들을 ERP로부터 가지고 오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구매한 것들이나 혹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실제 구매 프로세스라던가 혹은 생산 프로세스에서 사용된 여러 트랜잭션 값들을 가지고 와서 해당 내용들을 평가하는 형태로 기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S4HANA ERP 안에서 비즈니스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것이 하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반절의 데이터, 이 제품의 구조를 따라서 우리가 각각의 자재라던가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탄소의 양들을 저희가 이제 탄소 계수라고 하는데요. 이런 계수 값들을 액추얼 값들을 사용하면 매우 좋겠지만 액추얼 값들을 모두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컨더리 값들, 일종의 평균 값들을 사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고 하는 제품을 이제 생산한다고 하면 1번, 2번, 3번이라고 하는 자재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정말 아이디어란 상황은 1번, 2번, 3번 각각 자재를 납품한 공급처로부터 그 공급처가 자신들의 제품을 생산하면서 발생했던 탄소 배출량들을 알려주면 그 값들을 가지고 우리 완제품에 대한 것들을 계산하면 아주 아이디어하겠지만 우리와 협업하고 있는 여러 공급 업체들이 이러한 정보들을 모두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일종의 평균값처럼 사용할 수 있는 LCI 정보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저희는 이제 세컨더리 정보라고 부르고 아까 말씀드린 직접적으로 공급처로부터 받은 정보들을 프라이머리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세컨더리 정보들을 사실은 가장 많이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세컨더리 정보들을 관리하실 수 있는 이런 에미션 팩터 매니지먼트 기능이 들어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특정 자재들에 대해서 세컨더리 정보와 프라이머리 정보를 둘 다 갖고 있다 라고 하면 프라이머리 정보를 먼저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시퀀싱 서치 기능들 같은 경우에도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실 글로벌사의 목표는 생산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프라이머리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 제품에 대한 이 탄소 배출량을 평가하고 감축하는 것이 목표지만요.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지금의 당장의 상황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세컨더리 데이터를 보통 한 80-90% 정도 사용을 하시고 나머지 한 10% 정도를 1차 협력사들 위주로 해서 1차 협력사들로부터 받은 프라이머리 정보들을 활용을 하시는 형태로 계산들을 평가들을 이제 진행을 할 계획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이제 두 가지 이제 큰 데이터들이 모이고 나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크게 한 5가지 단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구매한 원자재 생산 공정에서 나오는 거, 물류 납기 과정에서 나오는 거, 그다음에 사용 폐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각각의 단계에 맞춰서 각각의 플랜트 프로덕트 레벨에서 구간별로 평가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평가의 결과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러한 평가의 결과들이 결국에는 ERP에 있는 액추얼한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평가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만든 제품들의 이 탄소 배출량들이 많은지, 어떠한 부분들이 그런 것들 많이 기여하는지들을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특정 자재 혹은 특정 서플라이어가 제공하는 이 탄소 배출량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하면 필요한 경우에는 전략 구매 프로세스를 새롭게 트리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특정 공정에서 사용되는 이런 그 에너지로부터 많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새로운 공정 개발에 R&D 코스트를 들이신다던가 혹은 그런 공정들을 수행하는 설비가 노후화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탄소 배출량이 많아졌다라고 하면 새로운 그 설비들을 이제 계획하시는, 투자 계획을 하시는 형태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버전에서는 그러한 그 프로세스 연계 기능 자체를 모두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뒤쪽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처럼 일부 프로세스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유즈 케이스들을 내부적으로 밸리데이션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클라우드 버전의 ERP, 그 퍼블릭 클라우드 버전의 ERP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버전 기준으로도 MM 마스터 안에서 이런 계산된 이 탄소 배출량의 결과값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결과값들을 가지고 PR이나 PO 문서의 헤더나 아이템 레벨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확인을 하시면서 구매 요청이라던가 구매 승인 프로세스 상에서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카본 인벤토리를 관리하는 개념으로 필요한 올라온 구매 요청들에 대해서 승인을 하시거나 거절을 하시거나 하는 그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데이터, 그 필드 확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내용들을 그 상세 자료 뒤쪽 자료에들은 조금 표현을 해놨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어떠한 데이터들이 S4하나로부터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지, 물론 저희가 이제 현재 버전에서는 그 구매한 원자재라던가 그다음에 생산된 완제품 단계로만 평가에 대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물류에 대한 그런 평가 그 로직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내년도에 사용과 폐기에 대한 로직들이 반영이 되면 될수록 실제로 S4하나로부터 가지고 오는 데이터들에 대한 범위나 구조 자체는 조금 더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을 갖고 오는지를 저희 이제 공개된 도큐멘테이션에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API에 대한 정보들도 저희가 이제 공개된 그 웹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에미션 팩터 값들과 관련해서도 이제 가장 단순하게는 내부적으로 만약에 이런 에미션 팩터 값들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이런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이런 정보들을 올리실 수 있는 기능 당연히 제공을 하고 있고요. API를 통해서 이런 에미션 팩터 값들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부분이라던가 혹은 외부의 이런 데이터베이스 사업자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에코인벤트와 이제 그 사업자 파트너십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를 통해서 이제 에코인벤트의 이런 ACI 정보들을 구매하셔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미션 팩터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이런 세컨더리 정보들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이제 준비를 하실 거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제로 공급 협력사가 제출하는 이런 개수들을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으실 텐데요. 이런 이제 그 공급 협력사들과 이런 배출 개수들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이 탄소 정보 교환에 대한 표준들을 일반적으로 글로벌에서 이제 그 WBCSD라고 하는 여러 이 기업들 간의 협의체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이제 SAP에서는 올해 하반기 정도에 이런 걸 API화하는 그 기능을 제공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API들을 이제 사용을 하시면 이제 WBCSD 기준을 이제 준용하는 여러 이제 그 협력사들과 함께 이 협력사들 간의 이 탄소 배출 정보에 대한 교환이 가능해지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이런 그 API에 대한 연계라던가 혹은 상호 호환 가능한 이런 정보 교환을 이제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러한 이제 그 API 형태로 주고받는 것들 말고 저희 이제 비즈니스 네트워크 솔루션, 그러니까 저희 이제 라이즈 위드 SAP 안에서도 사실은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이제 포함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비즈니스 네트워크 솔루션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물류와 관련된 비즈니스 네트워크에서 이 탄소 배출과 관련된 정보들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이미 현재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 넘버를 가지고 이제 교환이 되는 여러 가지 그 머티리얼들에 대한 트레이싱 정보들은 SAP Logistics Business Network 안에 Material Traceability 옵션이라고 하는 그 옵션 안에서 이 그 교환되는 여러 가지 머티리얼들에 대한 정보들을 교환하실 수가 있는데 그 안에 보시면 왼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그 탄소 정보에 대한 것들도 다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 정보들을 이제 그 SAP Product Footprint Management 안에서 받아들이셔서 이 정보를 기준으로 우리 제품의 완제품을 계산하는 형태로도 데이터의 소스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이제 상세한 정보는 추가적인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이제 그 데이터를 교환하는 네트워크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산업들을 기준으로 해서 좀 편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많은 진도를 나가고 있는 여러 화학 산업이라던가 혹은 자동차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리 이제 산업 내에서 우리가 이 그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교환할 수 있는 이런 표준들을 준용하고 이 표준들을 준용해서 이 시스템 간의 이런 데이터들을 실제로 교환할 수 있는 실증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SAP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실증 사업들을 저희의 이제 전략 고객들과 함께 수행을 하고 있고 해당 내용들을 국내 고객분들께도 매번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환된 정보들을 가지고 각각의 단계에서 이러한 그 평가 작업들이 이루어질 거고요. 현재 버전에서는 저희가 이제 완제품 수준에 대한 그 계산까지 이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그 베어링 포인트라고 하는 그 외부 저희 파트너사의 IP를 이제 저희도 사서 그 IP를 기준으로 해서 물류에서 발생되는 것들까지 제품 단위로 계산할 수 있는 로직들을 올해 하반기까지 제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이라던가 폐기에서 나오는 탄소 발자국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저희가 기능 제공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그 베어링 포인트에서 개발한 이제 원래도 이제 저희 하나DB 위에서 개발했던 내용인데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저희 PFM이라고 하는 솔루션 안에서 이 로직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들을 보시면 결국에는 해당 자재라던가 제품에 대해서 이 제품이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플랜트 레벨, 플랜트 아래 플랜트 프로덕트 레벨로 이런 것들이 관리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데이터들이 개별 이제 자재단에서도 얼마만큼의 인플로우가 들어왔고 얼마만큼의 아웃플로우가 들어왔고 그 전에 이 제품의 그 수량이나 수량뿐만 아니라 이 탄소에 대한 인벤토리는 얼마였는데 인과 아웃을 다 더해 봤을 때 현재 커런트는 얼마다 라고 하는 이 전체 과정을 이 안에서 이제 상세하게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SAP Product Footprint Management 안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확인된 내용들을 다시 ERP, SAP S/4HANA ERP로도 전달을 해서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각각의 이제 모듈 안에서도 이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AP PFM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BI 콘텐츠들을 제공을 하고요. 이 BI 콘텐츠에서는 실제로 트랜잭션들을 기반으로 계산된 여러 가지 값들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탄소 배출량들이 많이 발생했는지를 좀 딥다이브 하셔가지고 분석하실 수 있는 그런 BI 콘텐츠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전략 고민을 하신다던가 설비에 대한 투자를 이제 고민을 하신다던가 하는 새로운 인사이트, 액셔너블한 인사이트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된 결과값들을 가지고 이 ERP 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ERP 안에서 개별 이 구매 문서 안에서 헤더 레벨이나 아이템 레벨로 이러한 정보들을 확인을 하신다던가 혹은 스톡을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우리가 기존의 수량이나 가격 기준으로 이러한 재고 관리들을 했던 것처럼 탄소에 대한 인벤토리를 기준으로 이런 재고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기능들도 현재 최신 클라우드 버전 안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출시될 온프레미스 2022 버전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확인을 일부 해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S4HANA 안에 이런 Sustainability Integration Component라고 하는 기본 컴포넌트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런 기본 컴포넌트 안에 계산된 이 탄소 배출량의 값들을 이 플랜트 프로덕트 레벨 그리고 플랜트 프로덕트 서플라이어 레벨에서 일종의 마스터 데이터처럼 관리를 하시면서 이 관리된 마스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PR 문서나 PO 문서에서 확장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 커스텀 필드들로 추가 확장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도 이제 최신 버전의 ERP 솔루션 안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이 결국에는 이런 그 PR 문서, PO 문서 안에서 헤더 레벨과 아이템 레벨에서 각각의 이 계산된 이 풋프린트의 결과값들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비즈니스의 흐름도를 보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MM이나 PP나 SD와 같은 이런 모듈들을 담고 있는 S4HANA 시스템이 있고요. 이런 S4HANA 시스템으로부터 1번 여러 비즈니스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2번 탄소 배출 개수 데이터들과 연계를 해서 3번 단계별로 평가를 하고 평가된 내용들을 4번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 분석된 내용들을 갖고 다시 모듈에 이런 내용들을 포함시켜주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런 그 문서 실제 트랜잭션 상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 현재 일부 들어가 있고 향후에 일부 이제 확장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정보를 이제 만드시는 데 있어서 여러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아까 보셨던 이 WBCSD 기준의 API들을 갖고 서플라이어들로부터 이런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기능들도 당연히 제공을 하고 있고요. 커스터머에게 이런 내용들을 제공하는 것들도 동일한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세션을 끝낼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 이제 상반기에 이미 이 완제품에 대한 수준까지 그리고 그 ERP의 그 구매 영역에까지 이러한 내용들이 최신 클라우드 버전에는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하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완제품의 공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일부 추가로 반영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 물류와 관련된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베어링 포인트의 IP를 이제 통해서 추가로 기능이 제공이 될 예정이고 이런 WBCSD에서 얘기하는 그 스탠다드들 기준으로 한 API를 갖고 탄소 정보를 교환하는 기능들이 올해 하반기에 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 말 정도가 되면 이 탄소에 대한 계산을 하는 기능들을 현재는 SAP가 제공하는 이런 그 ISO 14000을 기준으로 제작된 이런 로직들을 제공해 드리지만 산업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유연하게 좀 수정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실 수 있는 이 플렉서블 칼큘레이션 기능들이 같이 이제 반영이 될 예정이고요. 앞서 이제 사업장 단위로 관리됐던 여러 가지 배출량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우리가 완제품에 대한 그 제품 배출량들을 우리가 어떤 그 배부의 방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총 배출량 같은 정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인테그레이션에 대한 기능들도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공시 기준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제품 단위의 이런 그 배출량 정보 같은 경우에도 연계하실 수 있도록 SCT와의 연계 부분들도 내년 초 정도에 이 기능들이 제공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탄소 배출 관리와 관련해서 왜 이 탄소 배출이 기업 관점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포인트인지를 말씀드렸고요. 관리되어야 하는 포인트 크게 두 가지, 사업장 단위 혹은 전사 단위의 이 탄소 배출에 대한 관리 포인트 하나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제품 관점에서의 탄소 배출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관점에서 SAP가 어떠한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환경관리 모듈과 PFM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말씀드렸고, ERP, 특히 이제 ERP와의 연계성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몇 가지 이제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그 내용들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장시간 세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